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시험 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떨어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1차보다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시험 남은 시간 어떻게 전략을 짜서 혹시나 동차를 해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동차로 합격하는 확률 자체는 한 자릿수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자릿수도 사실 말해서 서울에 있는 연고대 애들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저 같은 일반 지방대 나온 애들은 생동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1차 시험 때 세법을 많이 버리신 분들, 두 번째, 나는 고루고루 다 공부했고 2차도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두 유형으로 나눠서, 첫 번째, 내가 좀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4466 전략으로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법학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동차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어차피 4466 전략으로 했고 1차 합격했으니까 내년 유예를 준비한다 라고 해서 시험을 치러도 가지 않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당연히 생동차를 합격할 수 없죠.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은 100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 점수가 나온 거를 받고 나면 내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합격했어, 좀 쉬다가 2차 공부해야지, 뭐 나는 유예 갈 거니까 라고 하고 느슨하게 공부하면 실력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제일 병신 같은 짓이 4466 전략 했던 사람이 2차 시험 안 치는 거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무랑 세무회계 정도만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고 와보자고요. 왜? 세법학을 보는 순간 와, 이거 뭐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 거기 때문에 그냥 1차 때도 공부했던 세법이랑 회계를 조금 편한 마음으로 2차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강의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2차 시험을 치고 와보자. 그래서 그 2차 시험 친 만큼에 대한 점수를 받고 이제 수정 보완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 시험 안 치러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친 사람이랑 안 친 사람이랑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안 친 사람들, 내년 유예를 준비한 사람들, 그렇다고 유예 합격하세요? 제 주위에 합격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느슨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생동차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세법학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재무랑 원가, 그리고 혹시나 세법 중에 버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 강의부터 듣고 세무회계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치고 와보자 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나는 그냥 두루두루 공부했어, 그래서 2차도 좀 준비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막상 세법학을 접해보면 이거 남은 시간 어떻게 해라는 거지? 뭐 시험을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난 동차를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법학 강의를 미리 들었던 분들은 알아서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법학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강의 다 들으면 그냥 시험 치러 가야 할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본 강의는 듣지 말자. 대신 강사님들마다 요약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요약된 강의로 정리를 하시고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10회, 그러니까 세법학 1부에서 4문제, 2부에서 4문제가 나오니 10개의 모의고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총 80개의 주제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것만 그냥 답지보고 외우세요. 왜?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 말해서 강사님들이 출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남은 시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요약된 강의로 정리하시고 내가 본 거 나오면 잘 적는 거고, 안 본 거 나온다라고 하면 뭐라도 씨부르셔야 돼요. 뭐라도 적고 나와야지만 단 1점이라도 받는데, 이 1점이 본인이 세무사가 되냐 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빈칸은 없습니다. 논술이 좋은 게 뭐라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강의 들을 시간 없습니다. 재무회계랑 원가는 그냥 1차 공부한 걸 토대로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무회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재무랑 원가 정도는 혼자서 답지보고 끄역끄역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세무회계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법학보다 세무회계에서 까락률이 더 높게 나오니까 세무회계 강의 듣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강사는 저는 강경태 선생님,
지금도 최고지만 그때 당시도 최고였죠. 자, 그리고 세법학은 기본 강의 들으면 시험 치는 날이에요. 요약된 강의를 듣자. 저는 정병찬 선생님의 스터디 가이드 맞나? 그거 봤었거든요. 그거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구해가지고 그 모의고사만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짧게 공부한 것 치고는 사실 1부는 꽈락을 넘겼고 2부도 조금만 더 있으면 꽈락을 넘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꽈락만 다 넘기시면 운 좋게 세무사가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시험은 꽈락만 넘겨도 합격하는 시험이었거든요. 단 요즘은 뭐 시험이 좀 쉬워졌는지 아니면 수험생들의 퀄리티가 올라간 건지 꽈락 넘긴다 하더라도 평락이 나는 경우에는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꽈락만 넘기면 거의 합격이었거든요. 그만큼 뭐 시험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 느끼실 겁니다. 야, 이 남은 시간 동안 이걸 공부하라고? 그리고 와, 1차 시험은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혼자 쫄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도박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본인이 타이트하게 전략을 짜셔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오십시오. 절대 우리한테는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내년 유예도 날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수험생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집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내년을 기약하는 거 그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올해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시고 오시면 본인의 실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거고 내년 유예 치는 거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오십시오. 저도 동차 때 떨어졌지만 치고 나니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때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제 나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듣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동차를 한 자릿수지만 합격하셔가지고 세무사가 1년이라도 빨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